얘가 따상을 기록하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패턴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어느 정도는 패턴 분석을 하고 요새는 어떤 패턴이 수익이 잘 내더라.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매매 타점을 찾고 그러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차트적인 관점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가는 투자 또 수익 내 오래만 가면 뭐예요? 뭐 이렇게 연명하는 투자는 사실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익 나는 투자죠. 안녕하세요, 파더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또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캐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또 수치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근데 오늘 또 수치도 포함되고 어떠한 패턴을 더해서 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가 수익 내는 게 사실 가장 주식 투자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몰랐던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게 머릿속에 내리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 상황을 보고 나서 그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을 본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이제 7, 80%가 시장 흐름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한번 보죠. 일단 지난 한 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상을 가기 시작한 게 한주 라이트 메탈부터 TMC는 빼고요. 미래반도체, 코롱 모빌리티, 오브젠, 3가 EV는 따상을 못 갔죠. 자, 찍기만 했죠. 찍목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보면은 다들 이제 급등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굉장히 공모할 때 인기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 사실 경쟁률이 낮은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상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언제까지 갈까? 그건 모르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코롱 모빌리티 그룹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게 등락률을 좀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해서 보는데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1%, 22%가량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저점 대비 상한가 같다. 굳이 상따를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얘를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한 내역을 한번 보면은 일단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이날 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1차로 매수를 했죠. 여기서 2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는데 더 갔네요. 그 위 거는 제게 아니죠.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0% 정도 이틀 동안 얘는 제가 이제 스윙 내지 종가 베팅으로 한 2, 3일 정도 가져갈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제가 매매를 한 케이스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봉 차트고요. 분 차트로 보면은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찍어보죠. 여기에 2차 매수한 거고요. 이게 3차 매수. 세 번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해서 이제 끝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얘 5천주는 어제 3차 매수한 부분이고 그 전에 이제 만주를 매매했죠. 총 제가 한 2만 주 정도 한 1억 정도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 안 왔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제가 여기다 이제 3차 매수를 하면서 아침에 또 여기다가 또 4차 매수까지 해놨어요. 근데 한 10원 차인가요? 그걸로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매수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뭐 한 10% 정도 수익을 냈고 7,600만 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10% 손익금액은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내가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얘를 다시 일봉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첫날 상한가 따상을 갔습니다. 따상 공모가의 2배의 상한가죠. 그리고 또 최고 시초가가 상한가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죠. 좀 기다려보자 이제부터.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떨어집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후는 여기 상한가 가격이 이게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기본인데, 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매수까지 하죠. 장후반에 저점에서. 그리고 약간의 평단가가 종가보다 낮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갔고 좋다. 그 다음날 떨어지면 더 산다. 그래서 여기서 3차 매수를 한 겁니다. 왜 이 정도 지금 여러분 봉의 모양을 보시면 비록 이게 상승했지만 음봉이고, 이거 제가 이제 차트 모양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2음봉이니까 그 다음날 상승이다, 3음봉이니까 그 다음날 상승이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패턴을 보자. 요새 패턴, 이거를 근거가 뭐냐, TMC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짧게 한번 줄여볼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를 매매한 근거가 이거예요.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 그리고 장대 양봉, 또 미래반도, 얘도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서 봤는데 따상을 기록하고 나서 또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2번에 걸친 조정, 그리고 장대 양봉 보면은 요새 며칠간 패턴이, 신규 상장 패턴이 이렇게 가는구나. 2번의 케이스를 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며칠 지나서 신규 상장한 코오롱 모빌리티가 어떻게 됐느냐, 얘도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틀리죠. 음봉 상승 조정이고, 이것도 음봉 조정, 하락 조정이고, 2번에 걸쳐서 조정을 줬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 여전히 핫하다. 그렇다면은 배팅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오브젠이 있습니다. 얘는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가는 종목이죠. 오브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가 없어가지고 공모가 하단에서 결정됐는데, 공모가가요, 밴드 하단에서 이제 결정됐죠. 근데 얘가 왜 상한가를 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사실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따상을, 더블의 상을 갔을까요? 뭡니까 이게?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라든가 또 기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챗GPT, AI. 그렇기 때문에 오브제는 볼 것 없이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없던 놈이 평소 같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택도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오브젠도 이렇게 가는데, 또 보시면 바와 같이 투음봉, 약간의 조정, 그리고 짧은 연봉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또 뭘까요? 얘가 그럴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투음봉 후에 짧은 양봉, 그리고 큰 장대 양봉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요새 트렌드라 이거죠. 트렌드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또 이거 장대 양봉에 투음봉짜리 찾아서 댕겨야지, 그런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코오롱 모빌리티가 우선주가 일단 상한가를 크게 또 상한가 갔어요. 물론 코오롱 모빌리티 본주는 우선주를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갭상승해서 따라갈지 아니면은 저점, 그러니까 음봉 갭 하락해서 이제 양봉으로 세울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갭 하락해서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만약에 그 상승을 한다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새 트렌드니까.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상한가 간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얘가 TMR을 보면 네이버에서 서치 GPT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무슨 개발인가요? 투자인가요? 이런 이슈로 또 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오브젠의 2대 주주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이걸로 달고 또 급등을 한 거죠. 상한가를 간 거죠. 오브젠은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덕꾸러기였는데 공모가 공모 시장에서 인기도 없었고 지금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AI를 달고 한 오브젠 어디까지 갈까? 물론 얘도 나는 매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또 오브젠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를 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한 거잖아요. 두 번째 날 하단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최하단에서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춰서 그 다음날 또 하단에서 3차 매수를 하고 4차 매수를 기다렸으나 10원 차이를 안 사지고 이렇게 장대 양보를 뽑았는데 왜 제가 샀을까요? 3차 매수를 왜 이 자리에서 하단에서? 물론 이것도 있어요. 상한가 간 가격이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 위에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자, 그렇다면 요거를 분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을 찍어보죠. 요게 이제 하단에서 산 건 이제 그 2차 매수한 부분이고 3차 매수한 부분인데 왜 여기서 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F존 차트를 수식 차트를 씌워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이게 F존이잖아요. F존인데 가격을 다 가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거는 가격을 공개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괜히 그거를 수식 차트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또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거 수식 차트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만든다고 해도 이거를 사용한 줄 어떻게 보면 활용이라고 그래야죠. 아무 종목이나 가서 그냥 F존 매매를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누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 3차 매수를 한 이유. 빚 꽂혔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 전 상한가 가격이잖아요. 상한가 가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가 되고 또 하향 이탈하면 저항이 된다. 이 상한가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해줄 것이고 거기에다 F존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F존은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하루에 들어와가지고 반등한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활용 방법이다. 이게 눌림의 관점은 기본이고 스윙 투자의 관점이기도 하고 종가 베팅의 관점이기도 하고 스윙이라는 거는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한 번 딱 사가지고 어디 타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또 여기에 힘의 세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힘의 세기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닌 이제 꺾일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차 매수를 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요일날 3기 2V가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따상을 못 가는 거죠. 따블은 했지만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이거 물론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계좌로 매매를 했는데 자 이거는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찍어보면은 이거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놓은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수익 낸 거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짤짤이 매매예요. 그리고 얘는 상한가를 못 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얘는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시간에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상기 2V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장후 시간에서 13만 주나 쌓여 있어요. 보통 이게 쌓여 있으면은 상승을 하거든요. 시간에서. 근데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750원, 3% 가까이 하락을 했다. 저는 여기서도 종가 베팅할 생각을 안 했어요. 얘가 따상을 기록하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패턴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3기 2부는 또 볼 거예요. 또 며칠간 또 어떻게 여기서 또 F존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너진다면은 던져버리든 아예 안 해버린다든가 다른 게 할 게 많잖아요. 오브젠이라든가 코오롱 모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로봇주들도 있고 로봇주가 이제 한동안 계속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횡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맞다면은 매매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3기 EV가 오늘 중요하냐? 금요일 날 처음으로 얘가 이제 따상을 못 간 케이스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물론 다른 뭐 TMC 같은 경우는 따상은 뭐 못 갔지만 다음 주에 두 종목이 상승합니다. 보실까요? 2월 7일 날 화요일 날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 두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월 7일, 9일 얘가 따상을 갈 것이냐? 3기 EV는 따상을 못 갔다.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인기가 높다. 자, 한번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둘 다 굉장히 좋았어요. 스튜디오 미르 화요일 날 공모되는 거죠. 얘가 확정 공모가는 19,500원이고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 된 거잖아요. 청약 경쟁주는 여기 보시다 1591에 1.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뭐 하는 회사냐?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그업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번가도 이제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 오브젠 얘 굉장히 공모 시장의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따상을 가고 얘가 또 어제 금요일도 상한가를 갔어요. 왜? 현재 이슈에 맞는 종목인가요? 현재 패턴에 요새 핫한 종목 그런 종목인가요? 핫한 그런 테마인가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얘가 OTT에 배급 공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명 OTT 업체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얼마 전에 쌈지가 티니팡 그리고 또 기타 OTT 업체들 또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 얘도 핫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얘가 여기 써 있네요. 글로벌 최대 OTT 사인 A사 등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을 또 애니 관련주가 또 얼마 전에 핑거 스토리 그 종목이 또 핫했잖아요. 자, 애니, OTT 생각을 봅시다. 그리고 또 공모주 청약 최대 경쟁률. 자, 요까지 보겠습니다. 2월 9일 날 꿈비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네요. 영통구. 꿈비 가구 제조업인데 특별히 유아동 관련 가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1772. 아까 그거보다 스튜디오 미르보다 굉장히 더 높네요. 최고네요, 얘가. 왜 가구인데 얘가 최고를 했을까? 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그렇다니까 시장이 그렇다니까 저도 따라가야겠죠.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았고 희망 공모가는 4,000에서 4,500원이었는데 밴드 상단에 5,0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만큼 높았다. 자, 한번 쭉 내려볼게요. 당사는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있다. 그렇고 유아용 침구류, 매트, 원목 가구, 스키케어, 세제, 반려동물 용품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장난감 살균기를 출시하는 것, 소형 가전, 토탈 육아용품 시장으로 범위 확장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얘는 같은 경우는 유아 저출산 관련주, 뭐 캐리소프트라든가 삼성 출판사라든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얘가 또 대장일 수도 있고 또 쌈지 있잖아요. SAMG 엔터 얘는 또 티니팡으로 유아 중국에서 엄청나게 핫하고 쌈지 엔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쌈지 엔터 얘도 따상인가 보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시 돌아와서요. 얘는 유아용품이다. 쌈지하고 비슷한 업종은 아니죠. 얘는 가구 제작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유아 관련 용품이다. 그리고 경쟁률 굉장히 높다. 공모 경쟁률이죠. 그렇다면 얘가 또 쌈지의 뒤를 이어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스튜디오 미르가 화요일 날 2월 7일 날 꿈비가 2월 9일 날 목요일 날 합니다. 둘 다 경쟁률 높습니다. 더블은 기억할 것 같아요. 더블. 따상을 기록할 수 있느냐 고민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3기 EV에서 찾고 있거든요. 물론 걔는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최근 핫한 2차 전지 관련주도 해서 더블까지는 가고 상한가는 찍먹만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게 3기 EV를 보면서
패턴이 바뀔까? 그걸 또 봐야 돼. 물론 저도 매매를 할 겁니다. 또 패턴이 어떻게 바뀔까? 그걸 볼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제 수익 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급하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막 올라가는 건 막 따라서 사게 돼 있고, 거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또 이제 던지게 돼 있고, 그건 몇 번만 하면은 계좌 멍들기 마련이거든요. 순식간입니다. 3기 EV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미르와 꿈비 두 종목 둘 다 얼마 전까지 했던 테마의 하나겠죠.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차트적인 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서희파더는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라인을 사고 어떤 타점에서 그것만 기법만 생각하거든요. 왜 거기서 사야 되는가. 제가 F존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F존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텐데, 일정의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한다. 또 거기가 또 종가 베팅의 자리도 되기도 한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이제 F존이 없었죠. 이 말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파도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건데,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어떤 지점에 오면 반등을 줘요. 그렇지만 아무 종목이나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장주, 끼 있는 놈, 항상 그런 종목을 매매하자. 종목이 중요하다. 기법은 나중이다. 종목을 고른 다음에 기법을 대응하면은 거의 다 됩니다. 즉 종목이 바로 기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목 고르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주린이 분들이나 또 심지어는 어떤 뭐하는 종목인지도 몰라요. 뭐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제 아무리 제가 단타를 하지만 뭐하는 종목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알고 베팅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막 급하니까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 가는 투자, 또 수익 내 오래만 가면 뭐예요? 뭐 이렇게 연명하는 투자는 사실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익 나는 투자죠. 오랫동안 뭐 가다가 또 수익 내다가 뭐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눌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없겠죠. 항상 차트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눌림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쉬어간다, 좀 더 번다, 그런 힘이 생긴다, 좀 쉬어간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과거에도 계속 했었던 그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웬만한 고수들은 다 어느 정도는 패턴 분석을 하고, 요새는 어떤 패턴이 수익을 잘 내더라,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매매 타점을 찾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제 그 염려되는 부분이, 차트 그렇게 뭐 2연봉, 3연봉 반등 그것만 보실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미 또 코론 모빌리티는 더트 라이브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더 트레이딩 TV 여기서 동영상 있고 실시간에서 더트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매일 오후 4시에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4,800만 원 손절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또 트렌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코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관심 가져볼 만하다. 나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갤럭시아라든가 그런 건 안 보겠다. 근데 물론 어저께 분명히 또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관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코멘트 하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트 라이브 있고 매일 오후 4시에 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정이라든가 뭐 당일 핫했던 종목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안 들으면 손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정 시청층이 있거든요. 매일 이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또 퇴근하면서 매일 듣고.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차곡차곡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과 그리고 뭐 수치적인 F존이죠. 그런 것을 관점을 두고, 물론 F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런 요새 패턴
패턴을 먼저 본 다음에 자기가 지지와 저항을 하든가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적당한 합리적인 그런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고 또 하나의 더 자신의 또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3기 따상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이제 거래되는 스튜디오 미르와 또 꿈비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보자.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가 오브제니 짧은 양봉 후에 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네이버의 서치 GPT라는 그런 호재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지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코오롱 모빌리티가 어떤 호재가 있을까? 호재가 있다면은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끌어주고 코오롱 모빌리티가 따라간다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 있을 수가 있죠. 주가의 동조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나. 조금 길어졌네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